2026년 바뀌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시면 실제로 매달 들어올 수 있는 돈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한번 확인해 봤다가 나는 안 된다고 들었으니까 더 볼 필요 없겠지 하고 넘기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바뀌었고 그 변화폭이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은 정말 형편이 아주 어려운 분들만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생각이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숫자를 놓고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2025년 기준을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쳐 환산한 금액이 월 213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월 341만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이 기준만 놓고 보면 그때는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이 되면서 이 기준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월 247만 원 이하로 기준이 올라갔고 부부 가구는 월 395만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이게 말로 들으면 조금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숫자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혼자 사시는 분 기준은 한 달에 34만 원이 오른 것이고 부부 가구 기준은 무려 한 달에 54만 원이 오른 겁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2025년 대비 8.3% 인상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 조정이 아니라 기준선 자체가 확 올라갔다고 봐야 합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 작년에 월 220만 원에서 240만 원 사이로 계산돼서 탈락하셨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작년에 월 350만 원에서 380만 원 정도로 계산돼서 안 되셨던 부부가구 어르신들이 올해는 충분히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숫자 변화를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예전 기준을 머릿속에 두고 나는 집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기준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확인조차 안 하면 매달 3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흘려보내는 셈이 됩니다. 1년에 따지면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5년이면 2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돈은 생활비로 쓰셔도 되고 병원비로 쓰셔도 되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한 안전판으로 쓰셔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를 몰라서 이 돈을 못 받는다면 그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고 병원 갈 일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의미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준이 한 번만 오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을 보면 기초연금 기준은 매년 5% 이상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갈 때도 기준이 올랐고 2025년에서 2026년으로 갈 때는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 안 됐던 분들이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 현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 일정 수준 있는 분들, 노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초연금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시면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또 금융자산도 전부 그대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정확히 놓고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기준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을 해보지도 않고 예전에 안 됐다는 기억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버리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몇 년씩 놓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더 잘 사느냐를 가리는 제도가 아니라 기준선 아래에 해당되느냐를 따지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이 지금 여러분 쪽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숫자로 보면 될 가능성이 더 커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예전에 안 됐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2026년 기준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확인 하나로 앞으로 몇 년간 받을 수 있는 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움직이는 분과 모르고 지나치는 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벌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준은 이미 바뀌어 있고 기회는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만은
꼭 마음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를 하나하나 놓고 정말로 내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막연히 가난해야만 받는 돈이 아니라 정해진 숫자 기준 안에 들어오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기준을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쳐 환산한 금액이 월 213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월 341만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이 숫자만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나는 조금 넘는 것 같아서 안 될 거라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이 되면서 이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95만 원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 하면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 기준이 34만 원이 올라간 것이고 부부 가구는 무려 54만 원이 올라간 겁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8.3%입니다. 보통 제도 기준이 이렇게 한 번에 8% 넘게 오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 차이가 왜 체감이 크냐 하면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탈락하던 분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소득 환산액이 월 230만 원으로 계산됐던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2025년 기준에서는 213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탈락이었지만 2026년 기준인 247만 원 이하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 바뀐 게 아니라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부부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월 360만 원 정도로 계산돼서 안 됐던 분은 2020년 기준인 395만 원 아래로 들어오면서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기준 인상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기초연금에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로는 20억 원 정도 되는 집이라도 공시 기준이 약 13억 원 정도라면 이 집을 기준으로 계산된 소득 환산액은 대략 월 388만 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2025년에는 부부 가구 기준 341만 원을 넘기 때문에 탈락이었지만 2016년 기준인 395만 원 이하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집값만 보고 나는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금융재산을 보겠습니다. 집은 없고 현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이 약 12억 원 정도 있는 경우를 계산해 보면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이 대략 월 393만 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도 2025년에는 탈락이었지만 2026년 기준에서는 부부 가구라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집이 없다는 조건이 붙지만 이런 구조를 보면 기초연금이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노후에도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 67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전부를 소득으로 잡는 게 아니라 공제 후 환산하기 때문에 계산된 소득 환산액은 약 월 388만 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집도 없고 금융자산도 없다면 이 경우 역시 2026년 기준에서는 부부가구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이 숫자들을 하나씩 놓고 보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기초연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기준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느냐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이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준이 올라간다는 건 일부 분들에겐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준선이 올라갈수록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됐던 분들이 올해 되는 일이 실제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전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213만 원, 341만 원, 이 숫자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기준은 247만 원, 395만 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조건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으면 1년에 400만 원 넘는 돈을 그대로 놓치는 셈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입니다. 숫자를 알고 한 번 확인만 하면 될 일을 모르고
지나치면 그만큼 손해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렵게 계산하려 하지 마시고 2026년 기준 숫자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내 상황을 보는 겁니다. 예전에 안 됐다는 기억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기준은 이미 바뀌었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기까지 숫자를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숫자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이 바로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집값이 얼마다 하는 이야기만 듣고 우리 집은 이미 기준을 훨씬 넘었겠지 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서는 집값을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고 파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공시 기준 금액을 다시 소득처럼 나눠서 환산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집값이 15억, 20억이라고 해도 계산된 소득 환산액은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 기준 13억 원짜리 집 한 채만 있는 경우 계산된 소득 환산액은 약 월 388만 원 수준입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2025년에는 부부가구 기준 341만 원을 넘어서 탈락이었지만 2026년 기준 395만 원 이하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생깁니다. 집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현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통장에 돈이 좀 있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꿈도 못 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자산도 전부 다 소득으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금액은 기본적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만 환산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 10억 원, 12억 원 있다고 해도 계산 결과가 2026년 기준선 아래로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 약 12억 원인 경우 소득 환산액은 대략 월 393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도 2025년에는 탈락이었지만 2026년 기준에서는 부부가구라면 대상이 됩니다. 숫자로 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스스로 기회를 차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노후에 일을 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65세가 넘어도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제외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도 전부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공제한 뒤에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산된 금액은 생각보다 낮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월 67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계산된 소득 환산액은 약 월 388만 원 수준입니다. 집도 없고 금융자산도 없다면 이 경우 역시 2026년 기준에서는 부부가구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이렇게 벌어도 된다고요 하고 되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숫자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네 번째 착각은 부부가 같이 살면 무조건 불리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단독 가구보다는 기준이 높지만 그만큼 기준선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부가구는 월 395만 원 이하입니다. 이 숫자를 정확히 모르고 예전 기준인 341만 원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기준이 50만 원 넘게 올라간 만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실제로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준이 고정돼 있다면 이런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기초연금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특히 최근처럼 기준이 5%, 7%, 8%씩 연속으로 오르는 시기에는 작년 결과가 올해 결과를 전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일수록 올해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서 가장 손해보는 유형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보가 오래된 분들입니다. 숫자가 바뀌었는데도 예전 숫자로 판단하는 순간 그 차이는 그대로 손해로 이어집니다. 매달 30만 원이 넘는 돈, 1년에 400만 원 넘는 돈을 몇 년씩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을 안 한 게 아니라 기회를 모른 채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될까 안 될까를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숫자를 정확히 알고 기준을 새로 놓고 보는 것, 그게 착각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제는 이 숫자들을 실제 우리 생활에 그대로 대입해서 생각해봐야 할 차례입니다. 숫자를 알고도 내 상황에 넣어보지 않으면 여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혼자 사시는 어르신부터 생각해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쳐 환산한 금액이 월 247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월 247만 원을 실제로 벌고 있느냐가 아니라 계산상 그렇게 나오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 120만 원 정도 나오고 예금이자 조금 있고 집 한 채가 있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이미 기준을 넘었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집은 공시 기준으로 환산되고 금융재산도 일부는 제외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120만 원 나오고 공시 기준이 낮은 집 한 채만 있는 경우라면 247만 원 아래로 계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걸 계산도 안 해보고 포기하시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부 가구는 월 395만 원 이하입니다. 이 숫자를 놓고 보면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국민연금이 200만 원 정도 나오고 예금 이자와 소소한 근로소득이 조금 있어도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부부라서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확인조차 안 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신 경우입니다. 실거래가로는 15억, 20억이라고 들리는 집이라도 공시 기준이 13억 원 정도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환산액은 약 월 388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시다면 2016년 기준 395만 원 이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정확히 모르고 집값 이야기만 듣고 포기하셨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금융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없고 현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만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융자산이 약 12억 원 정도 있으면 계산된 소득 환산액이 약 월 393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이 경우도 부부가구 기준에서는 395만 원 이하에 들어옵니다. 즉, 조건만 맞으면 대상이 됩니다. 물론 집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지만 이 역시 막연히 나는 안 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 요즘 많이 늘어난 경우가 노후에도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입니다. 월 500만 원, 600만 원, 심지어 67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 후 계산하면 소득 환산액이 약 월 380만 원대 후반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도 없고 금융자산도 없다면 이 역시 부부 가구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이 정도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보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기초연금은 정말 극단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기준 숫자 안에 들어오느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숫자가 2026년에 크게 올라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내 상황에 대입해보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안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계산입니다. 내가 혼자인지 부부인지, 집이 있는지 없는지,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연금과 소득이 얼마인지 이걸 숫자로 한 번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략적인 숫자만 놓고 봐도 기준 아닌지 감이 잡힙니다.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회를 놓치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분명해집니다. 노후에서 가장 아까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결과가 갈립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숫자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에게 열려 있고 특히 2016년 기준에서는 작년에 안 됐던 분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 기준은 2025년 월 213만 원에서 2020년 월 247만 원으로 34만 원이 올랐고 부부가구 기준은 341만 원에서 395만 원으로 54만 원이 올랐습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8.3%입니다. 이 숫자 차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준에 들어와도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자동으로 입금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대상이 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 달에 34만 원 넘는 돈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1년에 400만 원이 넘고 몇 년만 지나도 수천만 원이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사치가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병원비로 쓰일 수도 있고 약값으로 쓰일 수도 있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를 몰라서 혹은 예전에 안 됐다는 기억 하나 때문에 이 돈을 못 받는 분들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나는 될까 안 될까를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준 숫자를 놓고 한 번은 꼭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혼자인지 부부인지 집이 있는지 없는지 대략적인 재산과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점이 늦어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돈도 뒤로 밀립니다. 특히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준에 안 맞아도 한번 신청해두면 이후 몇 년 동안 기준에 들어왔을 때 따로 다시 챙기지 않아도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매년 기준 확인하는 게 번거롭고 헷갈리신 분들께는 이게 정말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걸 신청해두느냐, 안 해두느냐에 따라 몇 년 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서 가장 억울한 상황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노력해서 더 벌어야만 생기는 돈이 아니라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느냐 포기하느냐는 정보 하나, 행동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숫자들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247만 원, 395만 원. 이 숫자를 머릿속에 꼭 남겨두시고 예전에 안 됐다는 기억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기준은 이미 바뀌었고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노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확인하고 오늘 움직이느냐 아니면 몇 년 뒤에 아차하고 후회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한 번의 행동이 앞으로의 노후를 훨씬 덜 불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